실적 발표를 앞둔 다음 주를 대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반도체는 넘사벽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이런 취약한 시장에서 주식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베팅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미국 시장 동향을 봐도 저점에서 지옥에서 끌어올려 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지옥으로 밀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참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 좀 착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미국 시장과 흐름들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오늘 미국 시장 동향은 일단 계산에 약간 없었던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변화, 이에 대해서 조금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JP 모건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래도 뭐 EPS 2.98인데 3점 얼마로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를 바라보는 쪽에서 괜찮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금융사가, 투자은행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과연 뭐 있겠습니까? 네, 여기저기 가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안 된다, 뭐 거래대금 줄다 보니까 위축된다, 운용수익 떨어질 거다 라고는 했지만 실적이 났다는 얘기는 아주 극나라하게, 악랄하게 공매도했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중에 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도 있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또 트레이딩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네, 이런 금융사들이 실적 괜찮다는 거 보고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네, 롱숏 전략을 하기 위해서 롱은 사라졌고 숏만 판치는 이런 세상 쪽에서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그래 뭐 선방했다, 뭐 지들은 그러겠죠. 잘했어, 우리 이제 최소한의 보너스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사이에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런 뭐 자본시장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또 시장 맞춰서 어떤 방향성 가지고 대응하는 쪽에 성과를 냈다, 참 모르겠는데 씁쓸하죠. 어떻게 수익 냈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물론 또 어떤 누구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뭐 정상적으로 그래 공매도 전략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해가면서 뭐 과징금 1억 내고 수익 한 15억 챙겨가면 되지 뭐. 이것도 레버리지 싸움이네요. 네, 좀 짜증나는 요즘 얘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욱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게 영국 얘기죠. 이번에도 재무장관 과지과탱, 네, 이름 멋있습니다. 약간 힙한 분위기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또 경질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 다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영국에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 다 망해, 좀 도와줘 라고 중앙은행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조용합니다. 주말 사이에 이게 한번 얘기가 나와야 중앙은행이 계속 또 그나마 QE를 좀 연장을 시켜서 금리를 안정시킬 때까지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이게 시장의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어지러운 국면들이 좀 계속 대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보면은 주가는 당연히 급락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3%씩 나스닥 기준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유가는 또 급락, 네, 유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 금리 다시 10년물은 4%대, 2년물은 또 4.5%대까지 기어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은 그래, 어제는 그 전날이죠. 그 전날은 CPI 충격 때문에 그래도 뭔가 변화가 나왔지만 오늘 나왔던 이제 또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딱 다우에 포획되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확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 뭐 의미하는 거 없고요. 그냥 다시 이 정도에서 또 매도포를 가동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또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때를 넣어주면 또 매도, 숏 플레이죠. 이거를 놓칠까봐 이렇게 또 급박하게 또 끌어내리는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끝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넷플릭스 또 테슬라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또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낙폭이 하락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업 실적 들어왔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기조가 실적 시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보는 게 CPI 발표돼서 뭐 충격을 받던 변동성이 커지고 그럼 약간 잠잠했던 게 그 다음 FOMC 넘어가기 전에 요 사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좀 한숨 좀 돌리자 그러면서 변화가 나왔던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또 기업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 실적들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S&P 500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팩트셋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 기업들의 이번 3분기 기업 실적은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 하락할 걸로 전망합니다. 근데 시장은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좀 커져 있죠. 근데 이런 쪽에서 실적 추정치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이번에 오늘의 움직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 그거 아니죠.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만 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수적인 빅테크가 아니죠. 내수에 가까운 쪽이라고 보게 되면 IBM 정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해외에서 모두 다 진출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이슈는 좀 있습니다. 지금 광고 영상 한 5분 정도 집어넣고 거기서 수익 나오는 거를 약간 어떤 쪽으로 챙기냐면은 이 이용자들한테 금액을 낮춰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도 5,000원대인가 그렇죠? 9,900원에서 5,000원. 근데 영상 보기 위해서 약 한 5분 정도 광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이게 약간 유튜브 정책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넷플릭스 입장 쪽에서는 약간 OTT로 들어갔는데 OTT보다 플러스 알파 플랫폼화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 이용자들은 싸게 이용해서 좋고 하지만 넷플릭스 입장 쪽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이제 광고에 대한 이제 광고를 받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얘기는 이 정책 나오고 광고가 거의 매진 솔드아웃 됐답니다. 그 상황에서. 왜냐면 이게 약간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광고가 들어오면서 이런 광고가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런 컨텐츠에는 이런 광고 쪽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간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거기서 이 광고한 광고주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넷플릭스가 과거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만 하던 부분 쪽에서 광고에 대한 시각적으로 넓히면서 여기서 파워를 업한다 라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또 다른 영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 잘 썼죠. 머리 잘 썼는데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물론 이제 요금제는 낮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업 수익 측면으로 보게 되면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넷플릭스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넷플릭스 얘기는 약간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다가 미국으로 송금해야 되는데 이 달러화 강세가 약간 연초 대비해서 20-30%가 올라온.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차손을 볼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 정도까지 감안하고 실적을 부른가 너희들 맞냐라고 리서치 기관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리서치 기관들은 아직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과 괴리들을 아직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다음 주를 대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낙폭이 주가가 하락하니까 뭐 별 이유 다 갖다 대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상황 이제 국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반도체주에 대한
강세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나스닥 주봉을 본다. 음봉입니다. 뚜렷하게 음봉으로 나오면서 못 버티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지금 코스피를 본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지난 2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봉입니다. 네, 이런 데서 열리려고 가셨군요, 양봉 대표님. 네. 근데 이게 패턴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봉의 힘이라기보다 너무 각도가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절하려고 하는 의도가 큰 지금 양봉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양봉의 힘을 바탕으로 했던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몇 가지 좀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샘성,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게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1, 2, 3, 4, 5위 중에서 1, 2, 3, 4가 IT 쪽에서 뭔가 변화를 받쳐준다. 또 하나 삼성 SDI까지 있죠. 요거까지 있게 되면은 상위 쪽에서 찾아낸 거 볼까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치게 되면 지금 거의 이게 300조, 400조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게 되면 440조. 거기다가 만약에 480조, 거의 500조 가까이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거죠.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까지 2차전지 우리도 좀 도와줄게. 그러면은 거의 600조까지.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 3분의 1 가까이가 20%에서 30% 가까이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수와 관련된 플레이를 한다. 지수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딱 그거 봐야 됩니다. 반도체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동향들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 영향을 키웠다. 자동차 쪽도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쳐서 50조 내외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시총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만큼 그렇게 위상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쪽은 뒤로 가고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쪽만 본다는 얘기인데 반도체가 뭐 왜 바뀌었어요? 이거 괜찮아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많이 또 나올 수 있는 시점이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좀 불안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올라온 거 가지고도 좀 걱정이 되는 시기고 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아니 저건 저 급등주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근데 완전히 지금 교과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보는데 이게 지금 패턴만 볼게요. 저점을 찾았다. 저점도 어디서 찾았냐면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월봉에 어디서 찾았냐면 딱 이것도 약간 교과서적인 기술적인 패턴 쪽에서도 교과서적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안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환되는 과정. 이게 8만 원인 거죠. 네. 또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드리네요. 근데 월봉상에서는 변화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긴 시각은요, 뭐 PBR 0.8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리고 나오는 패턴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빠졌다, 우르륵 하고 달려가면서 중기저항권에 딱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보통은 중기저항권 때 들어오게 되면은 갈듯 말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했던 게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던 패턴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되나 마나 했던 데서 계속 추세 하락 보이면서 들어왔던 가격대. 이거 보게 되면 참 고생 많이 시켰던 종목이죠. 근데 멈칫멈칫하다가 의외로 가볍게 중기저항선을 돌파하기 시작해요. 이거 뭘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국면이죠. 저도 한 9만 원대 이상에서는 무리하지 말자란 입장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놓고 한 또 5%가 더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뭐 다 아시는 얘기들. 제일 핵심인 그거죠. 그러면 혹시나 우연찮게 계속 물 탄다 가다가 9만 원대 밑에서 뭐 8만 원대 초반이나 이런 데서 샀던 게 있다. 지금 최근에 샀던 게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기분이 좋죠. 이거가 어떻게 끌어갈까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레포트가 중요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다. 현금이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아직 업황들이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 분기, 두 분기 더
바닥을 논한다 그러면 최소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 가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닥을 논하는 시그널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가 나와야 수요가 회복돼야 지금 이 정도까지 보고 재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재고가 탁 살아납니다. 재고가 꺾이겠죠. 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 저점이다라고 집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내가 계좌에 현금이 많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 떨어질 때마다 줍줍 계속 가능한 것 같고요. 현금 없는데 우연찮게 잘 들어가서 지금 수익권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관점 쪽으로 봤다가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취약한 시장에서 주식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베팅하기는 너무 힘들고 제가 힘들다는 표현 중에 가장 핵심은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차 바닥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바닥을 깰까? 아니면 또 패턴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그냥 쭉 하고 V자로 갈까? 근데 지금 저항은 나와 있는 게 뚜렷하거든요.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힘들어. 나 좀 목에 찰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만 원대 부분에서 버틸까? 뭐라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생각보다 아마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익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속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때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역시 저는 이번 사이클, 만약 이번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닥을 찍고 내년을 보는 사이클을 본다. 먼저 찾아야 될 거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한때 뭐 10백억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솔직히 눈에 보여서 이거는 지금 사서 내년 가져가게 되시면은 이 가격은 아닐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종목들은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찾다 보니까 요즘 거의 이러다가 반도체 하위 따겠어요, 저. 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공부했다고 이게 이런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다 보니까 반도체 쪽 막 찾다 보면은 저희 같은 이제 문송한 사람들, 네. 무역학과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네, 특히 그림 한 장 딱 나와서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영상 보고 있으면은 딱 3분 집중.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용어 나오면 나 구글 검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도 검색하고 있고 그러면 껐다가 검색하고 다시 보고 그러면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7분, 8분 정도 되면은 에이씨, 그냥 뭐 이렇게 머리 아픈 거 보고 있어. 그냥 여행 유튜버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까지 생각하고 찾아본 결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넘사벽입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뭐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는 뭐 강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율만 맞춰서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삼성전자는 뭔가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께서 계셨을 때는 약간 일사불란한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어지다 보니까 구심점들이 이쪽으로 가는 건 맞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지금까지에 업적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으니까 삼바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키우는 과정 쪽에서 약간 반도체에 대한 장악력 아니면 집중력 이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특히 많이 여전히 기술에 대해서는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좀 맞는데 어떤 의사결정력이 좀 다변화돼서 이거를 딱 모이는 게 좀 어려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 걱정을 해야죠. 무슨 삼성그룹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 보면 기술은 여전하다라는 쪽에서 아마 그 기술의 본격적인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칼을 갈고 닦고 있겠죠. 폭발할 때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역시 체크하긴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기술력이 발달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죠? 그 기술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소부장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그대로 다만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게
보다 보니까 우리 미세화 공정 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 쪽에서는 훼손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미세화시키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뭐 식각이나 또 애칭이죠. 그런 쪽에서 이거 좀 더 공부했다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쪽이나 또 나오는 공정상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또 미세화하면은 기승전 EUV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2027년 가게 되면 1.4나노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TSMC가 이번 실적에서도 5나노에서 이만큼 우리 실적 나왔어요.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주가는 네. 그런 상황들이지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나노 가지고도 이제 경쟁할 텐데 다들 아마 삼성전자도 네. 수율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정상화 됐었을 때 나머지 여기 혜택 받을 기업들 이런 것도 지금도 나와요. 올해도 안정적입니다. 실적은. 안정적이란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플랫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이거 보여줄 회사들이 많다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여전히 근데 지금 바닥이 안 잡혀 있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족분들한테 요거 사보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다가 그래? 이거 지금 사서 1년만 기다리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베팅하고 그냥 계좌 안 봐. 이렇게 하는데 또 주가는 또 혹시 신용 쓰실까봐. 저는 이런 거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신용 쓰시면 안 되는데 아니면 그래? 파리오 맨날 보는 저 안경 쓴 저 아저씨 오케이 내가 밀어보겠어. 매일 나오니까 그러면서 또 엄마 돈 있으면 좀 줘봐. 이거 내년 가면은 엄청나게 어려울까 아빠 수익 나면 엄마 반 줄게. 그래서 마더론 이런 거 막 쓰시거나 파파론 쓰시거나 이렇게 된 거를 저는 또 그러면 원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봐야 되겠죠. 타이밍을 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의 탈출구는 또 반도체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또 사이클이 바닥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관심 있게 보자. 하지만 지금 이런 어지러운 구간 쪽에서 SK하이닉스 따라간다고 해서 좀 도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9만원대 이상에서는 저항이라면서요. 그러셔도 주가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안착하고 돌아가는 거 참 대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따라가서 한 5% 더 수익 내자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럴수록 만약에 그러면 반도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다. 그럼 차라리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소부장 계속 더 챙기고 트레이딩 하려고 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